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글 맞춤법의 원리 단원의 국어 힘 키우기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번과 2번을 학습을 했지요. 한글 맞춤법의 표기 원칙과 그리고 규정을 찾아서 연결하는 문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이어서 176쪽 3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176쪽 3번을 보세요. 자, 3번을 보면 띄어쓰기 규정 관련한 문제입니다. 띄어쓰기 규정을 참고하여 아래 문장에서 띄어써야 할 곳에 표시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41항을 보면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사가 무엇이냐? 조사는 낱말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로 형식 형태소에 속한다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주로 체언에 붙어서 뒤에 오는 다른 단어에 대하여 가지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장 안에서 문법적인 기능으로 쓰이는 그런 성격을 지닌 품사입니다. 조사는. 그래서 예를 들면 꽃이의 이, 꽃마저의 마저, 꽃밖에의 밖에, 꽃에서부터의 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조사인 거고요. 이 조사는 앞말 꽃에 붙여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붙여 써야 돼요. 여러분들 뭐 익숙하게 붙여 쓰고 있을 겁니다. 자, 42항을 보면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의존명사는 앞에 뭔가 수식해주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의미합니다. 뭐 이, 것, 바, 줄, 수, 대뿐, 뭐 만큼, 대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의존명사는 띄어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수식해주는 말과 말 다음에 이제 띄어 쓰는 게 원칙인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아는 것이 힘이다의 의존명사는 무엇이냐? 것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장 나도 할 수 있다의 의존명사는 수가 되겠죠. 그다음 먹을 만큼 먹어라의 의존명사는 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아는, 할, 먹을 이런 말들이 관형어예요. 뒤에 있는 의존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띄어쓰죠.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제43항을 보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에 뭐가 있냐? 앞에 이제 수관형사 오고 있고 뒤에 단위 명사 오고 있는데요. 개, 대, 돈, 마리, 벌, 살, 손, 자루.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고요. 이 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얘기를 나왔었죠. 그 고등어 한 손 하면 큰 생선 안에 작은 생선을 끼워서 그러니까 두 마리를 단위로 하는 그런 단위 명사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잘 알 거고요.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합시다. 그녀는 꽃처럼 아름답다. 자, 그녀는 조사죠. 꽃처럼 붙여 쓰고 그리고 이 조사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띄어써야겠죠. 이렇게. 는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단어로 나누어서 끊어 적어주는데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지만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띄고 꽃처럼 띄고 아름답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를 조사죠. 만난 지 이 지 의존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띄었어야죠. 한 달
달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되겠고요. 이는 조사니까 붙여쓰고 지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얘 조사, 그 다음에 요거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자, 그 다음에 지는 의존명사. 만난이라는 건 이제 관형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강아지를 2마리 기른다. 나는 는 조사예요. 강아지를 이거 조사입니다. 띄워주고 2마리 단위명사죠. 띄워쓰고 이렇게 조사고 우리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보면 가로 안의 표기 중 알맞은 것을 골라보재요. 자, 학교에서 돌아오니 엄마께서 부엌에서 혼자 배추를 절이고, 이게 아니고 두 번째 거죠. 이 앞에 거 절이다라는 것은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눌려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여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둔해진 걸 절이다라고 하죠. 그 소금에다가 이렇게 배추 같은 걸 갖다 이렇게 묻혀놓는 거, 뭐 푸성기나 생선을 갖다가 소금이라든가 식초, 설탕 따위에 배어들게 하는 것을 식히는, 그러니까 사동사가 절이다가 돼. 원래 절다인데 요거의 사동사입니다. 소금에 절인 거죠. 엄마는 시험 기간이니 공부를 하라고 하셨지만 아들 뭐예요? 로서. 이 로서는 뭐예요? 지위나 신분, 자격, 격투사예요. 지위, 신분, 자격. 로서는 재료나 원료, 수단, 도구 뭐 이런 거예요. 재료, 원료. 더 많이 쓰이는 게 수단, 또 도구. 여긴 지금 어떤 신분 뭐 이런 의미를 의미하니까 로서가 맞겠죠. 그리고 방에 들어와 시험 공부를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창문이 저절로 닫혔다. 자, 앞에 겁니다. 이게 닫다의 피동사인데요. 닫다의 피동사. 발음은 이 닫혔다, 뒤에 거 닫혔다는 발음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이 말도 실제 존재하는 말인데, 이 치는 강세입니다. 강조. 그래서 세게 닫다라는 의미예요. 얘는 세게 닫다. 여기서는 닫혔다. 얼마나 놀랐? 뭐가 맞죠? 던지. 이게 이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뒷절의 사실과 관련시키는 데 쓰인 연결어이고요. 이제 요거보다 이 든지를 써야 될 자리에 던지를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텔레비전 같은 데서 연예인들도 이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든지라는 것은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이에요. 둘 다 연결어이긴 한데 앞에 거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뒷절의 사실과 관련시키는 데 쓰이는 걸 던지라고 하는 거고, 든지는 뭐 선택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선택. 나열된 동작에 대해서 선택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 든지를 씁니다.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거 있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여하지 않겠어 뭐 이럴 때 든지 쓰게 됩니다.
자, 괄호 안에 말들의 정확한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서 적어 보세요. 요즘엔 뭐 휴대폰 다 뭐 많이 갖고 다니죠. 그 어떤 뭐 다른 용도보다도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는 용도로도 휴대폰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서 각자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사이시옷 표기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 사이시옷이 또 좀 까다롭습니다. 사이시옷. 자, 사이시옷 규정을 보면 순우리말은 이제 세 가지예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두음절로 된 한자어.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이 지금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또 각각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 두 번째는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그 다음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보면 뒷말의 첫 소리가 이거 저기 2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이제 음문적인 환경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나는 거. 귀 플러스 밥인데 이 뒤가 밥으로 나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요 사이에다가 시옷을 적어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나뭇가지로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시옷 적어줬고요. 네 까져. 그래서 시옷 적어줬고. 맷돌입니다. 그래서 시옷 적어줬고. 목이 뿌리죠, 발음이. 그래서 시옷 적어주고. 바다 깝니다. 그래서 시옷을 적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뒷말이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더 나는 거. 자, 뒷말이 첫소리 니은. 맨나물, 여기서 원래 매 산이란 뜻인데요. 매 플러스 나물인데 이게 니은 소리가 그러니까 매나물이라고 하지 않고 맨나물 이러니까 여기 시옷 적어준 거예요. 발음이 맨나물 이렇게 나니까 아랫니 마찬가지예요. 아래이 뭐 아래니라고 안 하고 아랫니 이러죠. 그래서 요거 시옷 적어준 거예요. 뒷머리 여기도 미음 앞에서 뒷 하고 그러니까 뒷머리가 아니라 뒷머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옷 적어준 거고 그 다음에 이몸이라고 하지 않고 인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시옷 적어줬고 그 다음에 뇌물 이렇게 하지 않고 냇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옷 적어줬고요. 비물이라고 하지 않고 빈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옷을 적어줬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뒷말이 첫소리 모음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그래서 둘에 플러스 1인데 발음이 어떻게 돼요? 둘에 닐 이렇게 발음 나죠. 뒤일 아니고 뒷일이라고 해서 니은 덧납니다. 그 다음에 백엔 니은 소리 나죠. 다시 이쪽에서 정확하게 써볼게요. 이렇게 발음 나요. 그래서 니은 베개이 이렇게 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깻잎 그 다음에 댄잎 그래서 사이시옷을 적어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2번도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차이만 있지 1번은 순우리말 합성이고요. 2번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인데 조건은 똑같아요. 1, 2, 3번 앞에 했던 거랑 자 뒷말이 첫 소리가 된 소리라는 거 세강이라고 하지 않고 세강 하고 일으키니까 여기 시옷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전셋집 하고 나죠. 시옷 들어간 거예요. 찻잔 하고 소리가 나고 코병 하고 소리 나고 햇수 하고 소리 나서 뒤에가 다 된 소리로 나기 때문에 시옷을 적어줬습니다.
자, 이번에 2번 봅시다.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이제 시옷을 사이 시옷을 받쳐줬습니다. 발음 보면 개날을 하자 갯날 이렇게 발음되죠. 갯날 하고 발음되니까 니은이 덧나서 시옷을 적어줬고요. 제사날이 아니라 제산날 하고 발음되죠. 그래서 시옷을 적어줬고 텐마루 미음 앞에서 니은 텐마루로 발음되니까 니은이 더 나니까 이것도 시옷을 적어줬고요. 제 플러스 말이에요. 양친물도 양치 플러스 물인데 발음이 양친물. 니은이 덧났죠? 그래서 시옷을 적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가외 한자어고 일이 이제 우리말인데요. 가외 플러스 일인데 여기 닐 발음 나고 가외 그래서 발음이 웬일 해서 니은 덧나서 시옷 적어줬고요. 사사 플러스 일인데 사산일라고 발음돼서 니은 덧나서 시옷 적어주고 그다음에 예사 플러스 일인데 예산일 하고 발음되니까 시옷 적어주고요. 후 플러스 일인데 훈일 하고 발음되니까 니은 덧났죠? 시옷 적어줍니다. 자, 그래서 제30항 1과 30항 2의 차이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냐 아니면 그냥 순 우리말로 듣느냐 이것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사이시옷이라는 것은 합성어인 경우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합성어인 경우. 자, 3번 같은 경우 보면 도음소로 된 다음 한자어라고 되어 있는데 요 6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음소로 된 한자어일 경우에 시옷을 적어주지 않습니다. 자, 6가지 보세요.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횟간, 횟수 이 6가지 경우만 시옷을 적어준다라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초점하고 발음되지만 시옷 적지 않습니다. 초점이라고 적어요. 자, 그러면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표기가 잘못된 것을 골라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면 후 플러스 날, 훗날 이거 어디에 해당됩니까? 후는 한자어. 후는 한자어고 날은 우리말이죠. 그래서 우리말 한자어 합성일 때 훗날 하고 발음이 났어요. 니은이 덧났죠. 위에 2번에 2에 해당되네요. 그쵸? 자, 아랫말 보면 아래 마을 우리말 합성인데 발음이 아랫마을이라고 해서 니은이 덧났어요. 그쵸? 근데 시옷을 적지 않았어요. 시옷 적어야 되는데
요거 잘못됐네요. 그쵸? 시옷 넣어줘야 돼요. 자, 전세방 봅시다. 전세방은 삼음절로 되어 있는 한자어예요. 삼음절로 되어 있는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방 잘못된 표현 되겠어요. 이렇게 써줘야겠죠? 전세방. 자, 그 다음에 나뭇잎. 나무 플러스 잎이죠. 발음은 나뭇잎. 우리말 합성어인데 니은 덧났습니다. 그래서 시옷 적어주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북어국. 북어국은 북어 한자어 플러스 우리말 합성인데 발음이 어떻게 돼요? 북어국 이렇게 북어국 꼭 일어나니까 여기 시옷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잘못된 것은 아랫마을, 전세방, 북어국 이렇게 됩니다. 자, 이유를 이제 적어보면요. 이유. 아랫말 같은 경우에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첫소리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지어 적어야 합니다. 아랫마을 이렇게 적죠. 그 다음에 전세방 한자어의 경우 도음절로 된 아까 나왔던 거 간, 새방, 숫자, 찻간, 셋간, 횟수의 경우에만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방이 아니라 전세방이라고 적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북어국을 보면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한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첫소리가 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지어
되죠. 적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RN 와울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전세방이 되고, 마지막 거는 뭐가 돼요? 부것국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장. 사이시옷에 대해서 국어인 키우기에서 자세하게 다뤘죠? 잘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국어 힘 펼치기 178쪽 보도록 합시다. 우리 주변에서 올바른 표기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단어를 찾아 정리해 보재요. 자,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건 어떨까요? 며칠과 요 두 개 발음 좀 헷갈리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발음을 뭘로 하나 또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될 텐데요. 우리가 이거를 발음을 할 때는 며칠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며칠. 근데 이 앞에 거 이제 며칠이라는 거 발음대로 적은 거고, 뒤에 거는 형태를 밝혀 적은 건데요. 이 형태를 밝혀 적을 때의 발음이 며칠이 아니라 요 형태를 밝혔을 때는 발음이 분석이 되면서 두 개가 합쳐진 거니까 일 그리고 발음이 어떻게 되면 면일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면일이라고 발음하면 이 뒤에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발음을 며칠이라고 하니까 요 앞에 것으로 이제 적게 됩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한글 맞춤법 제27항을 보면요.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몇과 일이 이 경우라면 밝혀 적어야겠죠. 발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면일 이렇게 발음이 될 거고요. 근데 부침일에 보면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위에 거냐 아래 거냐 이걸 따져볼 때 실질 형태소인 몇과 일이 결합한 형태라면 면일로 이제 발음되는 걸로 보고 이제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러나 형식 형태소인 전미사나 어미, 조사가 결합하는 형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치읓 받침이 내리 이어져서 이제 우리가 실제는 며칠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어원이 불분명한 단어로 보고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제 며칠로 적는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생활에서 이제 좀 궁금한 단어, 표기가 헷갈렸던 거 이런 것들 발견하게 되면 이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때 보면 합격률과 합격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합격률이 맞죠? 합격률. 그러니까 비율이나 백분율 경우에는 이제 율이 맞아요. 근데 이 경우는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 이제 율로 소리가 날 경우에 율을 적어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률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맞은 걸로 정리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사이트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온라인 강좌다를 들어가 보면 이런 어떤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국어 문법 관련한 의문이 있으면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94쪽을 보도록 하세요. 대단원을 마치며를 보도록 합니다. 자, 그동안은 그 배우는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 그런 부가적인 그 학습 활동이라서 이 대단원을 마치며를 앞에 1, 2단원에서는 보지 않았는데요. 3, 4단원의 대단원을 마치면은 맞춤법 규정과 이제 그 표준어 여러분들 우리 배운 그 내용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하면 시험 범위에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보세요. 이번에 보면은 다음 대화를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 요즘 많이 바빠? 그러니까 응, 요사이 일이 하도 많아. 밤샘 작업이. 자, 그 다음 뭐가 맞을까요? 발음이 예사 플러스 1인데 발음이 뭘로 나요? 예산일로 나죠. 그래서 뭐가 맞습니까? 시옷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일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발음을 찾아보자 라는 얘기예요. 3번에 만약 한글 맞춤과 같은 통일된 규정이 없다면 언어 생활에 큰 뭐가 될까요? 혼란을 이렇게 되죠. 혼란을 되는데 앞에 홀의 장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시 혼란을 이렇게 발음이 되고 듣기 말하기의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까달근 이렇게 됩니다. 까달근. 자, 이렇게 혼란을 그쵸? 까닭은 자 혼란을 같은 경우에는 표준발음법 제20항 제13항을 보면 요 20항과 13항을 보면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거 저기 유음화죠. 유음화 혼란을 역행적 유음화 영현도서 그래서 이제 20항과 관련되고요. 제 13항에 보면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음가대로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앞에서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혼란을이 맞아요. 까닭은 같은 경우에 보면 표준발음법 제14항에 보면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시옷은 된 소리로 발음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옮겨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뒤에 것을 요 뒤에 기억을 뒤로 옮겨 발음해서 까달근이 됩니다. 자, 끝으로 156쪽을 펴도록 하세요. 그 3단원의 대단원을 마치며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156쪽을 펴주세요. 자, 이번에 다음 대화를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골라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이렇게 늦게 자면 내일
늦잠자기 뭐가 맞아요? 십상이야. 요거 잘 틀릴 수 있습니다. 십상은 십상팔구와 같은 말로 열에 여덟이나 아홉 정도로 거의 예외가 없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잘못 쓰기가 십상인 그런 단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발음으로 올바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첫 골수로도, 가운데 골수로도, 끝에 골수로도, 맑기만 한, 발음 어떻게 돼요? 맑기만 한 소담한 물살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내려갔다. 그 다음 2번 그 몸체를 생각해보면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그대로 외우면 되죠. 무릎에. 그래서 맑기만 무릎에 되겠네요. 자, 맑기만 같은 경우에 보면 겹받침, 그러니까 표준발음법 제11항에 보면 겹받침, 리을기역, 리을미음, 리을,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뭘로 발음하면 된다?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을 합니다. 근데 다만 언제 용언의 어감 발음은 달라요. 용언의 어감 발음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뭘로? 리을로 발음합니다. 이 막다는 용언이죠. 용언이고 용언의 어간에 맞게 이제 리을 기역이 나온 거라서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맑기만 이렇게 돼요. 자, 그다음 무릎에는 아까도 나왔었는데 그 표준발음법 제14항에 보면 꽃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 제 음가대로 디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는 거. 그래서 무릎해가 맞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난주에 나눠준 지난주 금요일에 나눠준 프린트물 B4 사이즈로 해서 5장 나눠줬었죠. 그 프린트물 준비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약 3개년간의 기출문제예요. 연합학력평가 및 모평, 대수능 관련 이 단원과 관련된 기출문제들입니다. 그래서 3년, 2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최근의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 풀어줄 테니까 반드시 준비하고 온라인 수업에 임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어요.